8강은 영세율 부가세 신고 세 번째 시간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 따라 어떤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인데요. 1번은 재화의 수출인데 직수출이나 위탁 판매 수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 등이 포함됩니다. 이때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영세율 거래고요. 나머지 직수출이나 위탁 판매 수출, 외국 인도 수출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로 반출되는 그 국외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인데요. 국내 사업자가 해외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가 됩니다. 세 번째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 항행 용역의 공급인데요.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외국 항행 용역은 이 영세율 적용이 됩니다. 네 번째는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제한 또는 용역의 공급인데요.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게 공급하며 그 대금을 외화로 받는 거래. 이 외국한 은행에서 원화로 받았다는 거는 그 외국 법인의 그 원화로 받았다는 거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외화로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외화로 받은 경우에는 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1번부터 3번까지는 대금을 원화로 받든 외화로 받든 상관없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재화의 수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직수출입니다. 직수출은 수출업자가 자신이 생산하거나 취득한 내국 물품을 자기 명의와 책임 하에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직수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수출업자가 자신이 생산하거나 취득한 내국 물품을 자기 명의와 자기 책임하에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직수출이라고 하고요. 이 공급 시기는 수출 재화의 선적일이 됩니다. 이 소포 우편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소포 수령증 발급일을 공급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세율 첨부 서류에는 수출 실적 명세서, 영세율 매출 명세서, 수출 신고 필증, 소포 수령증, 외화 입금 내역 등이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시면 수출 실적 명세서인데요. 보시면 수출 신고를 한 재화의 경우에는 수출 재화에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 수출 신고를 하지 않은 기타 영세율 적용 매출인 경우에는 기타 영세율 적용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인 경우에는 이 보통 수출 신고를 잘 하진 않으시는데요. 수출 신고를 안 했다고 하면은 기타 영세율 적용 매출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 선적일, 통화코드, 환율, 외화 금액, 원화 금액을 다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선적일과 통화코드, 환율, 외화, 원화를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영세율 매출 명세서인데요. 이 직수출이냐, 중개무역, 위탁 판매, 외국 인도냐, 이 수출의 종류에 따라서 그 맞는 란에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서류는 영세율 부가세 신고 시에 같이 들어가는 서류고요. 이거와 별도로 이 해외 배송 소포 수령증이나 신고필증은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우편으로 신고하거나 이렇게 배송사를 통해서 이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소포 수령증을 첨부해 주시면 되고 수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출 신고 필증을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위탁 판매 수출인데요. 물품 등을 무한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인 경우에는 위탁 판매 수출로 보는데요. 좀 말이 어려운데 그 수출자가 우선 물품을 외국으로 보내고요. 그 외국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 외국 창고에서 이 물건이 팔릴 때 그때 매출을 잡는 방식입니다. 보통 그 아마존 FBA가 이런 방식으로 수출을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위탁 판매 수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공급 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데 물품을 수출할 때 매출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 물품이 팔릴 때 매출로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세율 첨부 서류는 수출 계약서 사본이나 외국한 은행이 발행하는 외화 입금 증명서 등을 영세율 첨부 서류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외국 인도 수출인데요. 수출 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인데요. 이거는 그 수출을 담당하는 사업자가 국내에 있으면서 수출 대금을 국내에서 받지만 중국에 있는 물건을 미국으로 바로 이 한국을 들리지 않고 중국에 있는 물건을 미국으로 바로 수출하는 경우에 외국 인도 수출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외국에서 수출 제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영세율 첨부 서류는 수출 계약서 사본이나 외국한 은행이 발행하는 외화 입금 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를 통한 공급인데요. 내국 신용장이란 이 수출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인가공 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 수출업자가 개설하는 신용장을 이 공급해주는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은 그 회사에서 영세율 계산서를 끊을 수가 있는데요. 수출업자의 신용이나 대금 지급을 은행에서 보증해주는 그런 신용장입니다. 근데 내국 신용장 발급이 조금 어려우면은 이 구매 확인서를 발급하시는데요. 구매 확인서는 내국 신용장과 달리 지급 보증은 되지 않고 수출업자의 신용은만 보증해주는 서류를 말합니다. 공급 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고 영세율 첨부 서류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및 이 내국 신용장 사본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수출업자 갑이 수출 계약을 하게 되고 이 신용장을 개설해서 개설한 신용장을 원자재 생산업자인 을에게 주게 되면은 이 원자재 생산업자는 수출업자에게 원자재를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생산업자가 영세율 매출을 신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영세율 가세표준 가산세를 보시겠는데요. 영세율 가세표준 불성실 가산세는 영세율 가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가소신고하거나 이 영세율 첨부 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에 그 가세표준의 0.5%에 해당하는 세금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아까 전에 이게 가세표준 부분에서 매출을 잘못 인식하게 되면은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무신고하거나 가소신고하는 경우 그 가세표준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꼭 그 매출을 잘 잡아주셔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